안녕하세요. 보험과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이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식에 대한 증여를 하고 싶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7가지 궁금증,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7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쉬운 질문이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에 용돈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입금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액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자, 세 번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번째, 신고 시 주식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 방법이 헷갈릴 수 있어요. 계산을 막상 하려고 하면. 자, 근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증여세 신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해서 평가액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여섯 번째, 2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미성년한테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증여 후 부모가 매매를 해주어도 괜찮나요? 라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정답을 아실 거예요. 증여자, 돈을 주는 사람이 부모죠. 수중자, 돈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일 때는 2천만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의 용돈 명목으로 50만원을 매월 입금해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증여라고 검색을 하면 법률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 증여자, 돈을 주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중자,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증여예요. 그러면 월 50만원을 상대방, 수중자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죠. 대가 없이. 그러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단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상증세법 4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비, 그 밖에 이하의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자녀는 피부양자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거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된대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용돈 명목으로, 부모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 부분이세요. 부모님들이 용돈 명목으로 주니까 생활비 개념으로 50만원 주는 게 인정되지 않나. 이거는 근데 부모가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거지, 이 50만원이 생활비 목적으로 쓰여진다라고 국세청에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사실. 미성년인 자녀가 생활비가 왜 월 30만원, 50만원이 필요한가? 그쵸? 용돈도 마찬가지. 실제로는 돈이 계속 쓰여지지 않고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이 불어난 50만원씩 매월 넣어주고 있는 돈이 언젠가는 찾아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또는 기타 다른 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자녀가 매입하게 되면 그때 증여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만원씩 주고 있을 때 증여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해주는 게 맞고요. 자,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만약에 8월 7일날 우리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은 8월 25일이지만 8월 7일날 증여를 했다. 그러면 3개월 이후 9월 7일 한 달, 두 달,
3달, 그날이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달 말일까지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증여를 해준 날 기준으로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고 시 주식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상증세법 63조에 보면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평가의 기준, 내가 주식을 준 날 기준으로 해서 전후 각 2개월 동안, 전후 2개월이니까 총 4개월 동안 종가, 최종 시세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평균액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실제로 매입해가지고 증여를 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상증세법 63조에 의해서 4개월, 전후 2개월, 그쵸? 총 4개월 그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자녀 주식 계좌로 현금을 줬잖아요. 예수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 증여로 먼저 신고를 하세요. 그 이후에 주식을 매입해주면 우리는 먼저 계좌로 넣어준 이 현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아프게 주식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질문. 증여세 신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서 평가액이 오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땡큐죠. 증여 신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올랐어요. 그러면 땡큐인 겁니다. 추가적인 오른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6번째 질문. 2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1,000만 원을 증여해줬어요. 그래서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돈이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5번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평가액이 늘었죠. 늘어도 이 돈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납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세청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이 돈 1,000만 원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금전을 이 돈을 나중에 우리가 인출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2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나는 나중에 가서 1,000만 원까지밖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 라고 되더라도 신고 기간을 놓친 다음에 돈이 불어난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 신고를 제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주식 증여 후 부모가 매매를 해주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반인분들이. 주식을 증여 후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가 매매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 매매가 우리가 통상 삼성전자를 사주고 카카오를 사주고 그냥 이렇게 묵혀둔다. 그리고 이따금씩 리밸런싱 등을 위해서 또는 추가 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또는 폭락을 해서 잠깐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근데 부모가 주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계좌를 운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액티비하게 자녀의 계좌를 운영해줘서 돈을 불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타인의 재산을 증여받아서 재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식은 여기 범주에 원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시로 사고 팔아서
자녀의 재산이 많이 증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재산가액에 재산을 취득한 가액을 빼주고 그리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그쵸?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애매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부모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 이렇게 빼줘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가치 상승 기여분이 크다면 과세의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했다면 너무 액티비하게 이게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너무 액티비하게 매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밸런싱이나 매매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질문에 대해서 7문 7답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교육은 뭐든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학교에서는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들끼리만 꽁냥꽁냥 주식을 하고 자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배척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것이고 그 주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게 되면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죠. 이것만으로도 주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산을 요즘 부동산 매입할 때 자금 출처, 그쵸?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을 내가 증여를 해서 그 재산이 증식이 돼 있다면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